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KBS 뉴스광장 오늘도 1시간 늦춰서 시작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특히 사스와 달리 이 병은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이 되고 또 전염 속도도 빨라 당분간 환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보건당국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疫情发展的速度加快，疫情恐怕还要持续一段时间。 이미 중국 내 환자는 티벳을 제외한 30개 성시에서 2,100명 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우한에서는 의심 환자가 2,200여 명에 달해 앞으로도 최소 1,000명은 더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우한 시장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중국 정부는 초강경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 주재 중국 공산당 전염병 영도소조는 당초 30일까지인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사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도 늦춥니다. 중국 내 단체 여행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해외 단체 여행도 금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질책 속에 우한 임시병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350명의 의료진이 우한에 파견됐습니다. 1,000명이 더 추가 파견될 예정이라고 우한시는 밝혔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 주요 성급 도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 백신연구소는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해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우한 봉쇄 전 우한을 떠난 사람이 500여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초동 대체에 실패한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습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잇따라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빨리 긴급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실태를 살피기 위해 중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5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우리 시간 오늘 새벽 공식 발표를 통해 애리조나주 메리코파에서 5번째 확진 판정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나와 하루 사이 환자는 2명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확진자 5명 모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우한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권에선 최소한 미국 내에서라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o all CDC has to do is declare the coronavirus an emergency. 이런 가운데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선 중국 측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일본 등은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신속히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범위도 확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어제 3번째 환자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앞선 2 환자와 달리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입국 당시만 해도 증세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 바람에 상당 시간 감염 사실을 모른 채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내 3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은 앞선 경우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환자는 공항 검역에서 바로 발견돼 격리됐습니다. 2번째 한국인 환자도 공항에서 인후통 등 증상이 발견됐고 능동감시를 받다가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3번째 한국인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입국했습니다.
이틀 뒤 열감과 오한 등 몸살기를 느꼈고 그제 간헐적 기침을 발견하고 신고, 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거르지 못한 겁니다. 잠복기여서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이틀간 수도권에서 사회활동도 했습니다. 이전 환자보다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극장이나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기차역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이 노출이 됐다면 그중에 이제 밀접 접촉자 중에서 이제 2차 감염자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자치단체와 함께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자가 이제 동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CCTV도 보고 하지만 잠복기 무증상자가 얼마나 입국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한 넓은 범위로 설정을 하고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잡은 다음에 능동 감시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확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 접촉자를 줄이는데 앞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확진 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아직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략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교통편이 거의 봉쇄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한 시내에 갇혀 있고 또 용케 빠져나온다 해도 앞서 보신 환자처럼 개별적으로 귀국을 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예 전세기를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한에는 아직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한 주재 우리 교민 상당수도 전세기 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총영사관 조사 결과 이미 400명 넘는 사람들이 탑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세기 투입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더라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전세기 투입을 최우선 방안으로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하고 집 밖을 제대로 나가지 마라. 그다음에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죠. 정부는 전세기 투입이 어려울 경우 전세버스를 동원해 우리 교민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우한을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단체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교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한 교민들이 단체 귀국할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방역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들이 겹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도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아직 이른 아침인데 도로에 차들이 좀 있습니까? 네, 어젯밤까진 귀경 차량이 이어지면서 일부 상습 정체 구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차들이 막히는 구간 없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다 이번 설 연휴는 귀성 기간보다 귀경 기간이 길어 차들이 분산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요 도로 상황 CCTV 화면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으로 오늘 새벽까지 차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막힘없이 차량이 제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방향 오늘 자정까지 차들 몰리면서 정체를 빚었지만 지금은 소통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 부근입니다. 인천 방향은 어젯밤까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운전자들이 서행했는데요. 지금은 차량이 많지 않아서 차량 흐름 대체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40분 걸리는데요. 평소와 비슷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교통량은 350만 대로 평소 일요일 수준과 비슷할 걸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막바지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겹치면서 상습 정체 구간에선 일부 혼잡이 예상됩니다. 지난 자정까지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처럼 돌아가 유료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눈, 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젯밤 공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마을 주민 2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른 나무가 타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하늘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을 200여 미터 앞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저쪽 씨라는 분은 어떻게 저기 집에서 나오셨어요?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인 고청봉에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50분쯤. 산 아래서 난 불이 초속 8m의 강풍을 타고 금세 해발 300여 미터의 야산 대부분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마을 인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130여 가구, 280여 명도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마을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요. 충남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500여 명이 동원돼 4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계곡이 깊은 지형에다 야간에 불이 나 소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산이 이제 돌출돼 있고 계곡이 깊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 계곡 안에서 바람이 돌아서 나오니까 그 산불이 아래서부터 위로 급격히 연소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낙엽 속에 숨은 잔불이 살아날 것에 대비해 오늘 오전 중에 소방 헬기를 투입해 추가 진화에 나서는 한편 마을 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26일 5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아 이 가운데 3발이 대사관을 직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명중한 3발 가운데 1발은 저녁 식사 시간대 카페에 떨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라크 보안군은 로켓포 공격에 따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은 바그다드 내 고도 경비 구역인 그린존 안에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잇단 로켓포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장에서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춰지면서 가장 젊은 유권자 53만 명의 표심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18살 청년들 어디 가면 쉽게 만날까 학원이었습니다. 투표 첫 소감 역시 설렌다가 대세입니다. 다음 대선 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한 사람으로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좀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학생들도 이제 좀 더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닐까라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 방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큰 틀에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잡을 수 있는 사람. 학생들을 위한 그런 복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이 낯선데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안 찾아봤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공약을 살펴본 청년도 눈에 띕니다. 1년 뒤면 청년이 되고 또 자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14만 명이 넘는 고3 유권자. 학교 선거운동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생일 안 지난 애들도 많은데 거기 가서 막 선거운동하는 건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투표용지를 받는 18살 유권자는 모두 53만여 명, 40% 넘는 23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청년층을 공략하겠다는 건 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단골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하면서 그런 측면이 더 강해졌는데요.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정치인들의 청년 공약, 그리 믿을만한 게 못 된다는 게 여전한 청년들의 의구심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릿속에 문과가 들었나? 당대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젊은 감각의 홍보 영상. 공짜 와이파이에 취한다. 민주당의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입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건데 실제 반응은 어떨까? 와이파이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이고 이런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이 미래라! 한국당의 청년 행사. 사회자가 청년이 아니어서. 90년대생 감성으로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청년 러브콜이 이어지는데 아직 공약 소식은 없습니다. 쇼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보상 3법, 만 20세 3천만 원 지급, 1억 아파트 100만 원 공급 등 정당마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과 정책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청년층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흔들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뭐 따라하거나 코스프레하거나 그런 말투를 쓴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청년이 좀 공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철마다 청년을 소비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에게 의석수 할당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천심사에서 최대 25%의 청년 가산점을 주겠다. 청년 정치인을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했는데 함정은 청년의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35살, 한국당은 45살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한 약속, 청년들은 이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설 당일 발생한 동해시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가족 2명이 전신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건물은 펜션 영업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사고 당시 불길과 연기는 200여 미터까지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연기하고 뭐 시꺼먼 연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손님들도 대피해가지고 우리 요 앞마당에 막 오고 이래가지고 맨발 벗고 오신 할머니도 계셨어요. 객실 안에 있던 일가족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창문은 완전히 깨졌고 건물 외벽은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방에는 7명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은 일단 LP가스 배관 상태와 균열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일회용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가시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 사고가 난 건물의 2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펜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펜션 영업 사실이 드러났지만 동해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올해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건물주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까지도 대상을 넓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현지 시간 26일 아침 자신의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 중 캘리포니아주 칼라바사스에서 헬기가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죠. 화천 산천어 축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름 낚시 축제인데 포근한 날씨에 비까지 내려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준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준비는 다 된 건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축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개막일인 오늘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얼음 낚시터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산천어 낚시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날씨 때문인데요. 이달 4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포근한 날씨에 얼음이 두텁게 얼지 않았고 폭우까지 내리면서 개막일이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오늘이 개막일이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얼음 낚시 간격도 작년에 2배로 넓혀 5,000개 이하로 줄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얼음 낚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앞당겼습니다. 화천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얼음 밑에 싱싱한 산천어를 가득 채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산천어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산천어 맨손 잡기 행사에서는 맨손으로도 산천어를 잡아볼 수 있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은 산천어는 현장에서 바로 회나 구이로 맛볼 수 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풍성합니다. 얼음썰매와 눈썰매, 봅슬레이 체험 등 50여 가지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화천 시내에는 대형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이 마련돼 우리나라 독립문 등 유명한 건축물을 본떠 만든 얼음 조각 30여 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밤이 되면 화천 시내 전체가 휘황찬란한 불빛이 가득한 루미나리의 전시장으로 변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비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오후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도 30에서 80mm, 영남 지역에는 20에서 60, 호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30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상을 제외한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전역을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사실상 중국 대륙 전체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모두를 요주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검역 격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지정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우한을 넘어 베이징, 상하이 등 본토 전체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 대상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우한에서 직항편으로 들어올 때만 작성하던 건강상태 질문서를 앞으로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감시, 관리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우한시 방문자에 한해 폐렴 증상을 보이면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했는데 앞으로는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면 격리합니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 기준도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뒤 폐렴 진단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역시 격리됩니다. 중국 지역 방문 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관리 대상이 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역학조사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에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할 경우 여행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전면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뒤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또 병세가 어떻게 악화되는지 임상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병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 정보를 속 시원히 전파하지 않는 중국 때문에 각국 보건당국은 애를 태웠습니다. 전파 속도나 발병 과정, 중증의 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감염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 처음 보고됐습니다. 중국 의료진이 유행 초기 환자 41명의 진료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일부 환자의 감염병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심해져 일주일 만에 입원했고 절반가량은 입원 하루 만에 호흡곤란이 생겨 2, 3일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환자 중 10%는 인공호흡기를, 5% 에크모, 즉 인공심폐기를 달았고 15%가 사망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치료가 힘든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을 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외부에서 침투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인체에서 면역물질, 즉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쏟아내면서 오히려 환자 자신이 공격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극심한 면역 반응이 역효과를 나타내는 기존에 있는 이제 폐의 손상들을 악화시키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전신의 여러 장기들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로 이제 면역이 상진돼 있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뭐 건강한 사람에서도 이제 중증 폐렴을 야기하는. 조사 대상 환자 대부분은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고 무력감, 근육통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환자의 3분의 1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태국에서는 좀 특별한 요가 교실이 열립니다. 이 장소 바로 여성 교도소인데요. 덕분에 출소 재범률이 크게 낮아졌고요. 요가 강사로 사회에 나서는 등 교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전합니다. 태국 라차부리에 있는 한 여성 교도소. 재소자들이 구호에 맞춰 운동장을 돕니다. 옆 야외 강당에선 요가 수업이 한창입니다. 초급반에서 전문가반까지 요가를 배우는 재소자는 약 100여 명. 장기 수감자로 구성된 전문가반은 오전 9시부터 하루 5시간씩 훈련합니다. เพราะว่าหนูเป็นคนที่โทษสูงหนูก็ต้องใช้เวลาตรงนี้ค่ะให้คุ้มค่าแล้วก็ดีกับสุขภาพร่างกายด้วยค่ะ 4년 전 태국에서 열린 국제 요가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할 만큼 실력도 뛰어납니다. 출소 후 요가 강사로 일하기도 합니다. อยากเรียนเพิ่มอยากเป็นแต่ว่าสภาวะเศรษฐกิจภายนอกเราก็ยังไม่รู้ว่าจะเป็นแบบไหนแต่จริงๆแล้วอยากเป็นมากค่ะ 이곳에서 여성 재소자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9년 전. 처음엔 재소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교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มีผู้ต้องขังที่เรียนโยคะแล้วออกไปกลับเข้ามามีอยู่3คนค่ะที่เปรียบเทียบแล้วถือว่าน้อยกว่าฝึกอย่างอื่นที่เข้ามาเปอร์เซ็นต์เยอะกว่าตรงนี้จะเปอร์เซ็นต์น้อยกว่าค่ะ 태국 국내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외국 교정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시작된 여성 재소자 요가 교실은 현재 태국 8개 교도소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태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여성 재소자의 약 70%는 마약 사범.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범의 교화 프로그램으로 요가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터키 동부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재난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38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600명이 넘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 가운데 10명 이상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80여 채 건물이 붕괴됐으며 1,000채 이상이 훼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필리핀 탈화산 폭발 이후에 유지되던 4단계 경보가 3단계로 낮아졌습니다. 3단계는 위험한 폭발성 분출 경향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지만 분화 위협이 멈췄거나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난 10일 일어난 화산 폭발로 100만 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클릭 지구촌입니다. 이상 한파 현상이 일어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수백 마리의 해양 동물떼가 발전소 주변 바다로 몰려드는 진풍경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 발전소 주변이 회색 바위를 연상시키는 동물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들은 바다의 소라고 불리는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 동물 매너티인데요. 사계절 내내 따뜻하기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주는 최근 들어 이상 한파 현상으로 겨울 바닷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추위를 피하려는 매너티들이 따뜻해진 냉각수를 배출하는 발전소 주변으로 몰려든 겁니다. 열대나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매너티들은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나 면역력 약화로 폐사할 수 있는데요. 지역 당국은 매너티들이 다칠 수 있으니 배를 타고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키 혹은 스노보드와 한몸이 된 선수들이 나비처럼 점프대를 날아 멋진 공중 연기를 펼칩니다. 설원이의 서커트 같은 이 현상은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개최된 2020 윈터 엑스게임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됐고요. 매년 겨울에 열리는 액션 스포츠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빅에어 경기를 비롯해 모터사이클 경기만큼 박진감 넘치는 스노우바이크 크로스와 시속 140km의 스노우모빌을 타고 공중으로 점프하는 프리스타일 경기 등 다소 생소한 동계 스포츠 종목들도 펼쳐져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취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철길을 걷는 남자. 그가 향한 곳엔 살아있는 무스 한 마리가 철길 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버몬트주의 한 철교에서 선로 틈에 발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야생 무스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종종 열차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에 야생동물 보호당국은 신속히 마취총으로 잠재운 뒤 기중기까지 동원해서 무게 320kg에 달하는 무스를 철교 밖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지구촌이었습니다. 참 깊고 맑았던 사람, 고 박안서 작가의 구주기를 맞아서 고인이 생전에 남긴 진솔한 내면의 언어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가 쓴 글들은 내가 살아온 시대의 거울인 동시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생전의 그 말처럼 40여 년을 쉼없는 열정으로 써내려간 주옥 같은 작품들로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 박완서. 타계의 구주기를 맞아 고인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는 뜻에서 소설과 산문, 동화 등에 실렸던 작가의 말 67편을 모았습니다. 가장 솔직한 작가의 목소리와 함께 작가와 작품 연보, 주요 작품 표지까지 망라해 박완서의 문학 세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세종대왕, 퇴계 이황, 신사임당, 그리고 아들 율곡 이이. 넷의 공통점은 바로 지폐 속 인물이라는 것. 우리의 일상 속 경제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폐. 그 속에 담긴 역사의 수수께끼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저자가 지폐 그림에 담긴 역사문화유적 16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길어올린 새롭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는 소나무. 오랜 세월 그렇게 사랑받아온 소나무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소나무 박사의 소나무 이야기입니다. 소나무의 오랜 역사에서 출발해 전국 각지의 소나무와 솔숲을 지나 소나무를 지키고 가꿔내려는 이들의 땀과 열정까지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전국에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화장장이 포함된 장묘시설을 반기지 않으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마을이 동물 화장장, 장묘시설을 두고 2년째 시끄럽습니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다가 전부 다 가성이란 말이죠. 분진이라든가 그 연기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자치단체도 처음엔 영업 등록을 반려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으로 맞선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그 영업장이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장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4건이나 벌어진 부산의 한 지역에선 주민들이 동물 장묘시설을 제한할 조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기네들이 그 어떤 법에 대한 그만 생각해가지고 그런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반려동물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단순히 혐오 시설로만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주장합니다. 위로의 시설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불구하고 냉동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니 육군 내림이나 아니면 이동식 차량으로 구석에 가서 막 태우고 그 위에 물질들은 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이곳에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됐는지 엄기숙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거주지와 영농안의 일부고 필요한 것은 그 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 다른 해제 지역입니다. 아니, 요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만 지금 풀려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군사 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야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는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미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 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해제에 효과가 없는 걸로 국유지는 곧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마음대로 그 땅을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최근 그림을 배우고 감상하는 노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인데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데센교실에 참가한 7, 80대 노인들이 연필을 손에 들고 스케치에 열심입니다. 윤곽을 잡고 덧칠하고 음영도 넣습니다. 꿈만은 어릴 때 이제 그리고 싶던 거, 그걸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린다는 게 생애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이 노인들은 먹고 사느라 바빠 취미 같은 건 사치로 여기며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찾아온 배움의 기회가 더욱 소중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구호물자 나온 것 중에 크레온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를 추첨으로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귀한 건데 그게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린 기억이 나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림을 감상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은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화가들의 작품전을 유치했습니다.
이런 이제 미술 그 전시 같은 거 하면은 자주 나와서 좀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시 기회가 별로 없는 신진 작가들에게 이곳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미술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다 놀라고 가요. 이런 어르신들이 작품을 대하는, 미술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에 대해서 되게 감명받기도 하고, 또 작품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력 있게 이렇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림을 사랑하는 노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는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새벽 1시까지 시행됩니다. 구간은 1번 경부선의 경우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50번 영동선의 경우 신갈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양방향 1차로에서 적용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도로 상황 소통 상태는 좋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10번 남해선 곳곳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고요. 30번 청주 영덕선이 지나는 충북이나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속 운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아직까지 정체는 확인되지 않지만 오전 7시부터 서서히 밀리기 시작해서 오후 3, 4시쯤 귀경길 최대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에 잘 참고하시고요. 15번 서해안선을 비롯해 총 9개 노선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로 나흘간의 설 연휴가 모두 끝납니다. 이번 설 밥상머리 대화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21대 총선이었을 겁니다. 총선이 2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지역마다 출마 예상자들의 하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일인 내일부터는 여야의 공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천을 앞두고 여야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적,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구 세습 논란을 촉발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에게 불출마를 요구해 관철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선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천이 자칫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22명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 통과가 쉽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국당은 변화와 쇄신이 미흡하다는 안팎의 비판이 부담입니다.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과거 정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친박 인사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50% 교체를 공언하며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채용, 입시, 병역비리, 탈세 등의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느슨하게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여야를 떠나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공천에 반영했느냐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번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공천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꽤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30에서 80mm, 영남 지역에 20에서 60, 호남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5에서 최고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서해상을 제외한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정보와 배 운항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